한 장의 역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조선 왕조의 국왕들 중에서 조나 종으로 끝나는 묘호를 받지 못한 4명의 군주들 중 하나인 연산군은 수많은 피바람을 일으키며 폭정을 행사했던 왕입니다. 연산군 4년에 일어났던 조선 최초의 사화인 무오사화가 일어난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로 때는 1498년 무오년 7월의 일입니다. 당시 성종실록의 편찬을 지휘했던 사관 중에 김일손이라는 사관이 제출한 사초에서 노상군, 즉 단종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초의 내용은 노상군의 시체를 숲속에 던져버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염습을 하는 자가 없어서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서 쪼았다. 그때 한 동자가 밤에 나타나서 시체를 짊어지고 달아났으니 물에 던졌는지 불에 던졌는지 알 수가 없다. 떠도는 풍문을 근거로 단종의 죽음을 사초에 기술한 김일손과 그의 스승인 김종직이 쓴 글도 역시 사초에 같이 올렸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일이 커지며 무오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김종직이 쓴 글은 바로 조의제문이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의 내용이 조선의 3대 간신이라고 불리는 유자광에게 들어갔고 이를 무기삼아 연산군을 부추기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의제문은 옛 중국 초나라에서 마지막 황제로 추대되었다가 항우에게 살해된 초의제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는 글로 김일손의 스승인 김종직이 지은 글입니다. 조의제문에서 나오는 조용은 진시황인데 김종직은 진시황을 세조에 비유한 것이고 항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의제는 노상군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단종이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시기에 썼고 더불어 초나라 희왕의 손자 심이 항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강물에 버려졌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종의 죽음을 연상시키고 있었고 유자광은 이를 사건의 빌미로 삼은 것입니다. 김일손이 단종의 죽음에 대하여 적은 내용과 그의 스승인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의 내용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기에 유자광이 올린 조의제문은 연산군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의제문을 충분히 숙지한 연산군은 분노를 담아 이런 내용의 교지를 내렸습니다. 김종직은 오래도록 시종의 자리에 있으면서 조정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았는데 세조대왕의 성덕을 기롱하고 논평하여 역사 기록에서 모함을 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의 제자인 김일손은 사초를 엉터리로 기록해 놓았고 불온하기 짝이 없는 김종직의 조의제문까지 사초에 넣은 것을 생각하니 두렵고 치가 떨리는 것을 금치 못하겠다고 합니다. 앞서 김종직이 세조대왕의 성덕을 기롱했다는 표현에서 기롱한다는 것은 조롱과 비슷한 말로 속이거나 조소하여 놀리는 것을 말합니다. 끝으로 연산군은 여러 대신들에게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의 처형을 어찌했으면 좋겠는지 의논해서 각각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이후 사헌부, 사간원 그리고 홍문관 등의 관원들과 여러 문무백관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고하게 됩니다. 한 대신은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보니 글이 너무 사악해서 감히 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눈으로도 차마 볼 수가 없다. 마땅히 대역의 죄로 김종직을 부관참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김종직은 이미 죽고 없지만 신하의 도리를 저버린 죄가 심하니 죄를 추가해서 처벌하는 추죄가 가능하니 마땅히 율에 의해 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헌부 대사원 강귀손이 상환할 내용을 연산군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갔지만 승지가 이를 막아서는 일이 생깁니다. 이에 강귀손은 나중에 연산군에게 항의하게 되는데 승지 홍식이라는 자는 자기 몸을 보존할 것에 연연해서 전하의 분부에만 순종하고 나라의 일을 논하려 한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니 사헌부에서 승지 홍식이라는 자를 잡아다가 국문할 것을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승지의 국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사헌부와 사관원에서도 의논한 내용을 올렸고 그들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은 내용이 불온하여 죄가 참형에 처해도 부족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 김종직의 자코를 삭탈하고 그의 자손이 관직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한 것입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이런 보고는 연산군을 격분하게 만들기 충분했고 이를 의논한 해당 신하들을 모두 잡아다가 형장에서 신문하라고 합니다. 결국 대간을 비롯한 많은 자들이 의정부에 잡혀가 형장을 맞았는데 모두 지은 죄의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대간이 의금부에 잡혀가서 형장을 맞고
국문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에 사헌부 대사원 강귀손은 자신도 책임이 있으니 죄에 대하여 처벌을 기다리겠다고 청하게 됩니다. 강귀손 자신도 사헌부 지의 이하의 관리들이 의논을 올리기 전에 초본을 검토했지만 자신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는 대목을 예사로 보고 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헌부 지의 등이 형장에서 신문을 받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여 그 죄에 대한 처벌을 기다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연산군은 해당 의논의 내용에 대하여 동료들과 같이 한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대사원은 초본을 검토할 때 후세에 두 마음을 품는 자를 경계한다는 표현이 있기에 이것은 문장에 너무 힘이 없고 느슨하지 않느냐고 말했을 뿐이며 이밖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연산군은 사헌부와 사관원의 간관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신문하는 것이니 대사원은 처벌을 기다리지 말고 물러나라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무려 41년 전에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사초에 올리며 단종과 세조에 대한 문제까지도 사초에 넣은 김일손으로 인하여 갈수록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뒤로 연이어 밝혀지는 김종직의 다른 글과 김일손의 사초를 이용하여 살인파를 탄압하려는 훈구파, 그리고 무오사화가 확대되며 벌어지는 연산군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역사의 장에서 계속됩니다. 구독해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